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박진성이고요.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과 로봇인데 로봇 쪽으로 좀 특화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연 사람이 혼자 들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로봇이 함께 옮겨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로봇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기술들의 트렌드가 어떤지를 좀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로보틱스 분야에서 가장 화두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면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이 중요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춤도 추고 파쿠르 같은 동작들도 하고 마치 뛸 수 있을 것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피겨 2세대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요. 멋있는 동작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수준과 그리고 의미 있게 신뢰성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 격차는 아직까지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는 로봇이 BMW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거치하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아직까지는 공장에서는 왼쪽 아래 정도 되는 수준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그 격차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석보행 로봇도 마찬가지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영상처럼 주로 울퉁불퉁한 험지를 극복하거나 또는 계단을 올라가기 위한 다양한 이동성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바닥이 평평하다고 하면 굳이 다리가 없더라도 바퀴가 있는 로봇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로봇이 있고 그 위에 로봇 팔이 하나 있는 경우를 저희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관련된 연구를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틱스 입장에서 인공지능은 가히 요즘은 모방학습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챗GPT와 같은 기술들은 생성형 AI라는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로보틱스로 활용을 하게 되면 모방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들은 굉장히 길이가 긴 시퀀스의 데이터나 또는 로봇 입장에서는 카메라의 이미지나 또는 로봇 관절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방학습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방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봇이 구현되기를 원하는 동작을 사람이 먼저 해보고 로봇이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형태의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원격 조작 플랫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VR 기기와 같은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4가지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결국 얘네들이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물체를 원하는 위치에 옮기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픽앤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반면에 사람과 악수를 한다거나 또는 사람이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무게를 보조해주면서 들어준다거나 하는 이런 동작들은 아직까지는 잘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물체를 옮겨주는 동작들은 뭔가 뇌에서 상위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은 실시간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약간의 반사신경에 가까운 문제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명의 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운 물체를 함께 들거나 또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처럼 길이가 긴 선반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명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을 해주면 다른 한 사람이 작업을 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2명의 작업자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사람과 로봇의 팀으로 구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고 오른쪽에 만들어둔 그림인데요. 두 로봇이 파이프를 들어주면 사람이 좀 더 편하게 파이프로 조립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같은 기술로 2대의 로봇이 혼자서는 들지 못하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옮기는 작업들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을 잘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의 제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그림처럼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들을 보면 정확한 위치에 팔을 옮겨 놓기 위해서 또는 빠르게 옮겨 놓기 위해서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힘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기어박스를 조립하는, 뻑뻑한 기어박스를 조립하는 것처럼 로봇이 일정하게 힘을 눌러주고 그 기어박스를 돌리면서 조립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어떤 장비의 그 표면을 그라인딩을 해야 될 때에 그 표면이 일정하게 그라인딩하기 위해서는 힘을 일정하게 눌러주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어를 위치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힘으로 가는 문제를 바꾸어야만 사람과 로봇이 같이 무거운 짐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체의 무게보다 더 작은 힘을 주게 된다면 물체를 떨어뜨릴 거고요. 더 큰 힘을 주게 된다면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물체들의 무게가 얼마인지, 무게 중심이 어떤지는 사실은 미리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힘을 내면 잘 들 수 있겠지라고 판단할 수 있긴 하지만 로봇의 입장에서는 로봇아 너에게 이 정도의 힘을 내라고 명시적으로 명령을 주지 않는 이상은 로봇이 정확하게 그 힘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물체들의 무게나 무게 중심을 추정을 하는 기술들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을 볼 때에 청지기를 대거나 또는 어디 아픈 부위를 눌러보면서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내는 것처럼 물체를 자칫 들었을 때에 여기저기를 흔들어 보면서 이 물체의 무게나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가 되겠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인공지능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이 자료를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실제로 연구자들은 이런 식의 연구를 수행한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처음 보는 선반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옮기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선반의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과 로봇이 함께 들게 되고 로봇이 선반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위아래 또는 좌우로 흔들어 보면서 얘가 무게가 얼마이겠구나라고 판단하기 위한 동작들을 수행을 함과 동시에 이송을 수행을 합니다. 그 기능이 끝나고 나면은 로봇 입장에서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판단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잡아당기거나 사람 위로 올리거나 했을 때에 로봇이 그 힘을 이해를 하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입장에서는 선반을 드는 순간 선반의 무게만큼의 힘을 아래로 느낄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사람이 선반을 통해 잡아당기거나 위로 올리는 힘을 추가적으로 느낄 겁니다. 근데 그 두 개의 힘을 구분을 해야지만 사람과 로봇의 정확한 협업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자 역할로서 로봇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반의 무게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협업을 시행했다고 하면은 선반의 무게가 마치 사람이 의도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로봇이 그냥 아래로 쭉 처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바닥에는 굉장히 큰 배터리 팩이 있는데요. 이 배터리 팩의 자원을 회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자동화해서 공체하기 위한 공정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이 폐배터리 팩의 커버를 사람과 로봇이 함께 옮기기 위한 작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팩의 커버는 길이가 2m 정도가 되고 무게가 18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혼자서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정도의 무게가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시나리오에서는 제가 로봇의 어떤 이송과 작업의 모드를 바꾸기 위해서 잘 아시는 엑스박스의 조이스틱을 활용해서 모드를 변경을 하였는데 지금은 이 폐배터리 팩 커버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제가 두 손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헤드폰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로봇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로봇의 경우에는 각각의 바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모터도 있고 회전할 수 있는 모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모바일 협업을 시작을 할 때에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커버를 왼쪽으로 살짝 틀게 되면 그 트는 힘을 느껴서 모바일 로봇이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요. 반대로 제가 이 폐배터리 팩 커버를 앞으로 밀거나 뒤로 당기거나 할 때에는 직선 운동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옆에 있는 팔레트에 로봇팔을 이용을 해서 놓는 작업까지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하면 사람과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과 로봇의 협업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대의 로봇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막대기 근처로 오게 되고 두 대의 로봇에게 각각의 마이크의 끝을 잡으라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이 접근을 해서 이 막대기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에는 그 힘을 느끼고 그 힘대로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잡아당기게 되면 로봇들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이 사람이 가하는 힘을 느끼는 것에 정반대 방향의 힘을 주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단단하게 막대기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부를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드릴링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로봇뿐만 아니라 사족보행으로 되어 있는 로봇들에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족보행의 로봇 같은 경우는 각각의 다리마다 모터가 3개씩 있어서 이 사족보행 로봇에게만 12개의 모터가 있고 이 전체 시스템을 다 합치면 20개의 액추에이터가 있는데요. 이 20개의 모터를 잘 조합을 해서 로봇 팔에 있는 끝단의 움직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을 우리는 전신제어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법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이런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부품을 옮기는 작업들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사람과 로봇이 물리적으로 협업을 하기 위한 기술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위치를 제어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로봇에서 힘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 개발이 되었고, 그 뒤로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힘을 가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의도 파악에 대한 기술이 더해지면 물리적으로 사람과 로봇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뒤에는 어떻게 연구가 개발이 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인공지능을 우리는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요. 결국은 이 피지컬 AI와 물리적으로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기술들을 잘 융합을 해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사람과 로봇의 물리적인 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봇이 이미지로 사람의 표정을 보고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얼만큼의 힘으로 로봇과 악수를 해야 사람이 그것에서 공감을 느끼거나 또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포옹을 잘 해줘서 사람이 위로를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사람과 로봇이 위로를 받거나 공감을 하는 형태로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